이화영 1심 선고가 6월 7일인데 보석을 신청했어요. 혹시 이화영 이게 또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이 풀려나게 되면 아주 곤란해지죠. 왜냐하면 1심 선고일이 6월 7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6월 7일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예. 무슨 보석을 신청해요. 예. 이건 그동안 또 보면 뭐 저 검찰 조사실 불려가서 뭐 음주 회유 받았다는 둥 이거 거의 뭐 낭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예. 이분은 좀 생긴 거하고 좀 다르게 노시는 것 같아요. 생긴 건 아주 이 덩치도 좋으시고 아주 호남형으로 생겼는데 호남형이요? 호쾌한. 아, 네네. 오해하지 마세요. 영남형이 그런 이야기 아니고 아주 호쾌한 이 예, 맞아요. 예. 장부같이 생기신 분이 예. 아니 왜 이렇게 저 남자가 이렇게 찌질하면 안 되죠. 무슨 보석을 신청합니까? 이제 한 달 있으면 1심 선고 나는데 그래서 일단 보석 신청은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지난 4월 26일에 법원에 보석 허가 신청서를 냈고 보석 허가 이유는 한 세 가지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됐다. 건강이 악화됐는데 어떻게 음주 회유를 받았죠? 어이구야, 그렇네. 거기 뭐였죠? 연어회? 연어회. 연어회를 가지고 그래서 또 소주 마셨고 얼굴이 화해됐다고 했다가 또 안 마셨다고 좀 하는 말이 안 겁니까? 맞죠. 그렇네요. 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 그리고 또 구속영장 범죄 사실이 무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인의 기준으로서 봤을 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건 전혀 납득이 안 되죠. 네. 예, 일단 그 음주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할 때부터 저건 아닌데라고 했더니 그 뒤에 언론에 보도된 사진들 보면 네. 검찰 조사실이 이 맨 유리창으로 그냥 안이 훤히 보이는 170, 120. 밖에서 훤히 보이는 거기서 연어회에다가 소주를 마셨다? 그랬더니 또 거기가 아니고 뭐 창고 옆에 있던 뭐 무슨 조사실이었던 것 같은 이런 또 이 완전 헛소리죠. 헛소리.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아주 이 무시하는 예. 어떤 자세가 그렇죠. 이 기본부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석을 신청한다? 이건 여론의 지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보통 저희가 어떠냐 하면은 구치소에 가면은 다들 건강이 악화되긴 해요. 마음이 힘이 들어지지. 그리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다른 공범들이나 이런 데는 다 유죄 나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따 뒤에 오실 유동규 씨한테 사실은 뭐 그런 분들한테도 이게 증거인멸에 우려를 한 것은 어떤 거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백하는데 혼자 부인을 할 경우 요럴 때 나가면은 야, 너 증거 자백하지 말고 부인해. 만나서. 회유하고 할 수 있잖아요. 주위에 지금 회유하는 거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데 이거 도대체 이 말이 뭡니까? 이게 도망과 도주가 어떤 차이가 있죠? 아무 차이가 없죠. 똑같죠? 똑같죠. 네. 원래 영장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예. 뭐 보석을 허가하거나 또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한 특정인을 판단할 때 그동안 해왔던 진술이 약간 허위가 많다든지 이렇게 하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또 저 우리 시체 말로 톡 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턱대 가능성 예? 크죠. 그래서 예. 진술이 아주 그동안 일관성이 있고 진실에 어떤 부합하는 진술을 해왔다면 그런 분에 대해서 좀 믿어줄 수가 있는데 뭐 음주 회유 받았고 뭐 연어회에다가 소주 거기부터 벌써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 도주 우려가 없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왜 구속시켰죠? 그러니까요. 그분들 도망갈 우려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도망을 가더라도 워낙 얼굴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 구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이화영이 검찰이 15년 구형했습니다. 15년이면 중형이거든요. 중형이죠. 야, 이거 진짜 나가면 톡 깨야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거 아닙니까? 그런 심리가 작용하고 네. 또 그동안 진술의 어떤 그런 신빙성이 굉장히 의심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보석 기각한 우리 저 재판장 영장 담당 판사님이겠죠. 그분이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 재밌는 게 세 번째 이유예요.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 무죄다. 이게 이제 정신 승리가 강한 증세를 보이면 이렇게 됩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텐데. 세상은 다르게 돌아가는데 혼자서 정신 승리 그렇죠. 만세 부르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화영 씨의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써서 뇌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있으면서. 예. 그리고 대북 송금 하고 하는데 직접 관여를 해서 그 외환관리법 이런 부분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돈 빼돌리고 법인카드 수억 원 썼는 내용이 객관적 물증에 의해서 다 입증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범죄 사실이 무죄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일반인의 어떤 그 멘탈리티 정신 상황으로 사실은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분들은 이런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요즘 뭐 넷플릭스가 유행한다는 그 삼체 영화에 보면 네. 첫 장면이 그거잖아요. 중국 문화 대혁명 나왔을 때 그냥 여기 홍위병 뻘건 완장 차고 온갖 그 저 음해와 뭐 집단 린치를 가하면서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아 대한민국 사법체계 내 인정할 수 없어라고 예. 하면 이런 식의 정신승리 같은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댓글 순식간에 너무 계속 와서 올라갔는데 네. 두 가지가 싹 눈에 들어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석방되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일설 밀항한다. 미안하다. 근데 두 번째가 충격적이었어요. 당한다고요? 자살당한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 자살이라는 것은 방송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명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왜 저런 우리 멜컴 TV 시청자분의 댓글이 나오는지는 아마 그 맥락을 잘 아실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벌써 5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죠. 숨지고 일부는 극단적 선택으로 일부는 그 원인이 의문이 있는 등 너무너무 사실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석방됐을 때 과연 어떨 것인가에 대한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어떤 그 우리의 국민들의 어떤 의심의 눈초리 이런 부분을 댓글이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굉장히 걱정해 주시는. 그러니까요. 예. 걱정해 주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형사 실무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고위직에 있고 평생 어떤 명예를 품에 안고 살아왔다가 자기 비리가 드러날 경우에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에 극단적 선택하는 케이스가 사실 있잖아요. 아유, 그런 일은 없어야죠. 예,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데 내가 왜 그래? 뭐 이럴 것 같아가지고. 192석 받았는데. 예, 받았는데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의 문제야. 뭐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로 사법부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조국이한테 실형 2년 선고하면서 1심도 아니고 2심에서 불구속하는 거. 그 결과 이게 뭡니까? 지금 저 우파 활동가 3명은 다 구속됐어요. 예. 1년에서 6개월. 예. 서울구치소 제가 지난주 갔다 왔는데요. 예. 제가 만나 보니까 오히려 저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 면회관 저희들을 격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정말 찹찹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허니님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데 민주당한테 쩔쩔매라고 뽑아줄 줄 아느냐. 대통령께 힘도 못 되는 자들이 각성하라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21대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22대 국회의원 당사자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민주당에 대응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은 얘기하려고 하면은 뭐 끝도 없습니다. 결론은 이화영 안 나온다. 대신에 제가 지난번에 약속했죠. 미니멈 10년, 적어도 15년 간다. 15년 구형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올려치기를 할지언정 내려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지수님,
이영풍 기자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진수님 감사합니다. 네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영풍 기자님 정말 우리 멸콩 TV에 정말 약방의 감초로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월요일을 활기차게 열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밑에 댓글이 계속 달리는데요. 민주당 이제는 뭐 민주당이라기보다는 방탄당, 방탄 전문 민주당. 이게 뭐 도대체 뭐 모든 게 특검인 것 같아요. 괴벨스 정당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괴벨스란 것이 나치 정부에서 선전선동의 대가. 나한테 사실관계 뭐만 주저만 달라. 그거 하나 딱 던져 놓으면은 그거 의혹 하나 던져 놓으면은 해명하는, 없는 사실을 어떻게 해명합니까? 그 해명한다고 하다 보면은 벌써 세월 다 갔어. 이런 내용이 이번에도 지금 그 이화영의 뭐 술판 회유 의혹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는 그것까지 특검까지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최상병 특검, 뭐 김건희 여사 특검, 이제는 뭐 특검 하다 못해 가지고 검찰 회유 특검까지도 얘기 나오는 이 상황,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건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심지어 악법이라도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의한 지배를 받는 사회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을 남발하게 되면, 특검은 저 정진석 비서실장 뭐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관례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동안 한 번도 합의하지 않은 특검이 없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전 정권에는 사실 좌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특검법은 여야가 잘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아주 그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180여석 갖고 있다가 이제 이번 총선에 192석 되니까 내 근육이 엄청 지금 커졌으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뭐 103석입니까? 108석입니까? 108석. 108석 저 정도는 그냥 108 무시하고 번뇌, 가자. 108 번뇌라고 하죠. 무시하고 가자. 예. 우리가 만든 법으로 그냥 이 대한민국을 주무를 수 있어. 그 근육 자랑하는 거잖아요. 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깝죠. 저는 세력이 어떻게 민주자를 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에요. 민주주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민주당이 진짜 사실관계를 밝혀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자라고 하는 특검입니까? 아니면은 특검이라는 이슈를 던져가지고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국민들이 그에 대한 눈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게 더 크죠. 왜냐하면은 지금 다음 달 6월 7일, 그러니까 6월 7일에 이화영의 1심 선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면 이재명 당대표도 유죄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그거를 대향범이라고 해요. 대향범. 예, 그게 뭐냐면은 뇌물죄는 준 놈이 있으면 받은 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든 한다고 해서 대향범이라고 해요. 준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은 무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게 나오는 것 그래서 같거든요. 6월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또 조국도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이재명, 조국으로부터 돌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 이 특검 전국으로 가는 거예요. 특검 전국으로. 이렇기 때문에 일단 쇼잉하는 거죠. 쇼하는 그렇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국민들께서 여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의 차재나 교수님,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아는데 정말 명석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특검 제도를 남용하는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특검 제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검을 통해 정치 문제와 상관없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제는 최상병 특검도 지들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아니한 원내 교섭 단체인 정당이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서 있는데, 이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게 더 큰 문제인 게요. 자,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어요? 공수처를 문재인 정권 때 자기들이 주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군형법을 개정해서 군 내에서 장병들의 사망 사건이 나면 군 헌병, 지금 군사 경찰이라고 하죠. 예. 군사 경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라 민간 수사기관이 할 수 있도록 군형법을 개정한 것도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그게 검수완박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 아주 불행하고 안타깝게 최상병이 그 수색 작업 도중에 급류에 휩쓸려 가서 숨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 같아서 과실치사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혹시라도 외부에서 수사 외압을 했을까 싶어서 공수처를 통해서 또 외압 수사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경찰과 공수처가 정식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야 이 최상병 유가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건의 진상을 알려드리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왜 난데없이 최상병 특검법을 자기들 단독으로 통과시키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결국 민주당이 옥상옥의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지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공수처가 수사하는데 이제 또 공수처 못 믿어. 이게 무슨 댕댕이 소리냐는 거죠. 그래 이게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게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른바 안타깝지만 그 채모 상병 민주당은 뭐 최상병이 이름인 줄 알고 있는 그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무슨 최상병을 가족들을 보호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타깝게도 최상병이 돌아가시는 영결식 장례식장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10명 가까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을 비롯한 지도부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최상병 사건을 보는 민주당의 태도는 정쟁몰이에 그냥 먹잇감으로 쓰겠다. 그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오영환 지금은 그 새로운 미래의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들어간 젊은 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분 직업이 참 소방수예요, 소방수. 그런데 네. 이분이 제일 먼저 초선으로서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불출마 선언했던 이유가 민주당에서 진짜 국회의원 5년 해보니까 4년 해보니까 도저히 자기 양심상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 크게 났죠. 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참 오히려 그런 분이 국회의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추모하기 위한 행사에 가지도 않은 인간들이 이제 와서 최상병 특검을 하겠다라는 거에 진정성이 1도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유가족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죠. 예, 예. 참 이런 걸 보면서 특검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쟁몰이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 결국 검찰이나 경찰 제도, 옛날에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고 하면서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사실상 경찰에 줬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군에 관한 수사권도 경찰에 줬어. 군내에서 성범죄 사건, 성범죄, 그리고 사망 사건. 예. 그렇게 해놨는데 왜 경찰이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왜 또 안 믿는다고 하죠? 결국 이거는요. 특검법을 이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죠. 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거예요, 분명히. 예, 예.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인데 예, 예. 지금 공수처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계신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시 이게 국회로 돌아갑니다. 국회로 돌아가면 그때 다시 재투표를 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무기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힘당 국회의원 몇 명이 더 찍어버리면 200개가 넘어가 버리면은 그렇죠. 8석 이상만 되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최상병 사망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자신의 자녀, 자기의 조카, 뭐 오빠, 뭐 군대 안 간 사람 있습니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상병의 이 안타까운 죽음, 안타까운 이 사망 사건은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걸 지금 민주당이 악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정치적으로 지렛대로 이용하는 거죠. 정말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 청춘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망했을까? 근데 그 과정에 뭐 수사가 잘못됐고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부풀려서 특검을 통과시키면 이 굉장히 정치적인 선전선동이 되는 거죠. 그건 유족들한테도 전혀 이롭지 않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이나 공수처 수사 결과를 온전히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아까 지금 위로 올라가 버려서 그런데 제가 성함이 보이질 않습니다만 또 슈퍼챗 우리 보내주신 우리 멜콩TV 청취자분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티얼스님 역시 기자 출신 앞에 뭔가 빠졌네. KBS 기자 출신 이영풍 기자 급이 다르죠? 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게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티얼스님 예리하신 이영풍. 오 앞으로 뭐 그냥 예리합니까? 한 2kg만 더 빼면 이게 뭐 거의 뭐 V 라인이 팍팍 살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미스이즈 최입니까? MS 최님 국민의힘은 너무 점잖은 건지 김일경 특검도 같이 하자고 맞불 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인도 타지마할 비행기 타고 간 김정숙 전 여사 특검도 하죠, 뭐. 김정숙 타지마할 특검 해야죠 그거. 그 횡령. 예, 그거는 지가 대통령인 줄 알아. 지가 공군 1호기를 지 혼자 대통령을 이재명을 그때 뽑았지. 당신을 대통령은 뽑았나? 지금 문재인이었거든요. 문제. 아니 진짜. 아유. 참. 예. 그 비앙키님 최상병 연결실에 더듬당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난리 부르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화영이 검사 술판 회유도 특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검사가 기소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한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도 믿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거죠. 이렇게 되면은 검사 특검을 넘어 다음에 이 인간들이 할 일은 뭐죠? 사법부 특검하겠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 특검에다가 대통령 탄핵하겠다 이거죠. 그 수순으로 가는 거죠 지금. 제가 사실 이게 우리 재 변호사님과 대화 중에 딱 떠오른 생각인데 오늘 그 휴일이고 하시니까 네네. 뭐 혹시 뭐 넷플릭스나 영화를 보실 수 있는 분은 폐황별이라는 영화를 꼭 보십시오. 하는 중국 영화인데 거기 보면 그 평범하게 살던 그 연극 연예인들이 경극 연예인들이 그 중국 공산당이 막 등장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그렇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중국 공산당이 뭐 인민민주주의 같은 인민민주주의의 실체가 뭐냐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자기들은 연극하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와서 저 자본가 계급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탄압하고 또 일본군이 들어와서 또 탄압하고 자기는 연극했을 뿐인데 지금 특검으로 가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고 있으면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말 절벽 앞에 서 있구나 이걸 느낍니다. 이래서 인민민주주의식의 아주 급진 좌파들이 설치는 국회가 지금 될 것이 뻔하잖아요. 22대 국회가. 아마도 22대 국회가 열리면 아마 조금 좀 그 과장해서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지옥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헌법의 두 가지 기능이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법치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가 든든하게 서야 이 민주주의가 지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민주주의와 같은 정도의 가치를 가지면서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새로운 가치가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는 삼권 분립, 국회, 행정부, 사법부 이것이 서로 체크 앤 밸런스, 견제를 하고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폭주를 하면서 행정부도 견제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사법부까지 김동완은 뭐라고 했습니까? 4월 9일 날 총선 전날 이재명을 재판부장에 부르니까 사법부까지도 손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보시면 참 말씀 잘하셨는데요.
우리나라 기본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원리가 입법, 행정, 사법부가 3권 분립이잖아요. 언론은 뭐 밖에 링 밖에 있는 제4부라고 하더라도 입법, 행정, 사법의 3축인데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영수회담, 차담회를 하고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행정부와 입법부가 국정을 함께 가는 두 축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보고 아, 이분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방금 말씀하신 체크 앤 밸런스, 3권 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불투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임기응변만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말 절벽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헌법적 가치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 두 큰 가치 위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세 기둥이 있고 그 위에 국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인데 지금 민주주의가 정말 좀먹고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를 완전히 지금 무력화시키는 그런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유우파가 민주주의와 함께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무조건 특검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행정부 내에서의 어떤 경찰 또 검찰 그리고 또 뭐 제도로서의 어떤 그 공수처가 있다고 하면 거기가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수사의 성과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민주당의 저와 같은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것을 빙자로 한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각종 방탄적 성격의 특검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이념적 선봉에 저희가 검투사 글래디에이터로서 이영풍 기자 또 제가 우리 멸콩 TV로서 그런 어떤 민주당 세력의 부당한 어떤 기획 의도를 까발리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또 보다 더 명확한 어떤 대화의 기준을 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정말 괴벨스 같은 선전선동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혜로운 양심의 등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